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항공권의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공권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네이버 항공권도 이제 네이버 항공권 그 flight.naver.com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항공권 검색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네이버 항공권에 정보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웹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일본의 오사카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오사카를 여행을 가려고 할 때 해당 특정 몇 월 며칠 내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해당 일정의 항공권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뭐 여러 크롤링 강의를 했지만 이번 크롤링 강의는 더욱이 아무래도 이제 셀레니움을 이용하면서 동적 크롤링을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롤링 강의를 한번 확인하시면 조금 더 크롤링, 웹 크롤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목적은 네이버 항공편의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웹 크롤링 스터디의 일종으로 일단은 이번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셀레니움, 타임, 웹드라이버 매니저인데요.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롤링은 보통 동적 크롤링인 스태틱 크롤링과 정적 크롤링인 다이나믹 크롤링으로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스태틱 크롤링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패스트. 동적 크롤링은 아무래도 이제 다이나믹 페이지가 순간순간 변화할 수 있는 체인지가 가능한 부분에서 많은 요소에서 이렇게 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스태틱 정적 크롤링에서 동적 크롤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URL을 가변적으로 바꾸면서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페이지 이동 처리나 아니면 페이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핸들링하기에는 다이나믹인 동적 크롤링 방법이 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서 이제 BS4, 뷰티풀 숲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 셀레늄을 이용해 가지고 동적 크롤링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 셀레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번 시간에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할까 싶습니다. 네, 사용 문법은 for와 try except를 쓸 거고요. for문은 반복문의 꽃이죠. 보통은 뭐 for문에 i에 in에 뭐 all 태그로 했을 때 여기서 drive.find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i에 어쩌고저쩌고 붙겠죠. 이런 식으로 붙을 거고 try except는 왜 쓰냐? 이 try except는 여기서 또 쓰는데요. 포문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없는 태그가 있는데 만약에 실행을 하면 프로그래밍 코드는 바로 exit 코드 1을 반환하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try except를 쓸 건데요. try except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쓰고 다시 해서 뭐 보통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또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태그가 없는 정보들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try except 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사용 라이브러리에서 특히나 이 셀레니움은 제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타임을 왜 쓰냐? 셀레니움을 쓰면은 웹페이지가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렌더링을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컴퓨터 환경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좀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은 조금 페이지가 완전히 렌더링이 되고 여기에 정보들이 막 있어서 이 정보들을 추출을 할 때 페이지가 온전하게 닿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타임 라이브러리를 내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드라이브 매니저는 제 강의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데 보통은 크롤링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PC고 이게 이제 인터넷 환경이에요. 구름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PC는 그린으로 바꿔서 보통은 크롬 드라이버에 대한 exe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페이지의 렌더링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음, 레드로 다시 바꿔서
하나의 이제 웹페이지에 크롬 드라이버를 쓰게 되죠. 크롬 브라우저를 쓰게 되잖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 버전에 맞는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크롬 브라우저는 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자주 바뀌게 돼요, 버전이. 왜 그러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뭐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한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이 각 사의 구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게 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를 쓰게 되죠. 이 각사에서 브라우저에 대한 엔진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를 바꿔줘야 돼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거를 교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현업에서 제가 사용했을 때 경험은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웹크롤링을 돌아가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크롤링이 안 되어 있는 거, 결과적으로 결과가 실패가 떠 있는 경우를 보면은 거의 99%는 이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브라우저의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 좀 에러 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추출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웹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웹드라이버 매니저가 뭐냐면, 여러분들 PC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로컬 디스크 있잖아요. 로컬 디스크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시점에 여기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현재 내 브라우저에 맞는 최신 버전의 그 웹드라이버 매니저, 즉 이제 그 드라이버를 캐시 값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캐시 값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행을 했을 때 어, 새롭게 이제 자동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의 환경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쳐가지고 캐시값으로 보유해가지고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바로 그냥 있던 그 캐시값으로 쭉쭉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웹크롤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동적으로 계속 자기가 알아서 최신 브라우저 환경에 맞춰가지고 변경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됨으로 인해서 드라이버를 바꿀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쭉 지가 알아서 돌게 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예전 웹크롤링 강의에서 대부분의 이 방식으로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 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한번 네이버 항공권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자,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빗장을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고,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개념으로 가면서 그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뭐 저 역시 얼마 전에 나갔다 왔고, 굉장히 이제 해외여행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제 찾는 사례가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항공사에 대한 그런 이제 비행기 티켓에 대한 부분도 니즈도 한번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네이버 항공권을 많이 쓸 거고, 네이버 항공권에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닫기 하는데, 사실 이거 닫는 것도 이게 좀 숨겨져 있어가지고 태그가, 이걸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오사카를 했는데, 일단 이번 시간은 기준으로는 오사카를 했을 때 두 번째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한 다음에 날짜는 이 추석이 시작되는 언제죠? 21일로 하고, 그리고 출발은 21일, 그리고 끝나는 이제 돌아오는 귀국행은 24일로 해서 항공권을 검색을 했을 때 쭉쭉 이제 정보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항공권이 이 모든 정보를 다 추출을 할 거예요. 이 정보를. 어,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굉장히 좀 편리하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그 유료 컨설팅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런 좀 여러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 컨설팅의 개념이지만 설날이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은 이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유익한 콘텐츠를 공유해드리고자 제가 이번 시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사이트를 먼저 볼까요? flight. 이제 .naver.com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다시 이걸 보려면 여러분들 혹시나 만약에 이게 제가 조금 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사이트를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들께 파이참을 먼저 열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전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라이브러리는 먼저 그냥 불러와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단은 불러오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줄이는 차원에선 이건 제가 그냥 바로 불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셀레니움이랑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이거 두 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셀레니움이죠. 셀레니움이 뭐냐면 셀레니움은 우리가 쓰는 그냥 셀레니움을 모두 가져오는 거고 웹드라이버 매니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 즉 캐시 값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캐시 값으로 웹브라우저 정보를 불러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웹드라이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셀레니움 쓸 때. 이 바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find element by 뭐 id 또는 클래스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태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왔는데 이거를 셀레니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id라고 할까요?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다 바이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코드가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이로 처음에 바꿨을 때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뀐 거에 대해 익숙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여러분들 이번에 셀레니움이 이제 개편되면서 셀레니움 자체에서 이런 서비스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기본으로 깔아주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임포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의 이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시킬 때 조금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크롬 옵션은 이번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이 크롬 옵션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창을 조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헤드리스라고 창이 뜨지 않고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서비스를 실행을 이제 먼저 넣어줬어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 인스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드라이버를 설치해 줄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즉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을 때 이 캐시 값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설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크롤링으로 가져오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스톨을 썼고요. 옵션은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쓰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붙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get해서 우리가 get이 뭐죠? URL을 여기다 지정을 해주는데 get이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를 이동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 네이버 항공권 한번 보시죠. flight.naver.com으로 들어갈게요. 그쵸? 그리고 타임슬립으로 한 5초 정도 쉬어줄게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렌더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인풋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타임슬립 이게 특징이 뭐냐면 캐시 값으로 들어온 브라우저는 모든 게 다 이제 자기 행동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닫혀요. 또 이게 장점이거든요. 브라우저를 안 닫으면 브라우저가 계속 이제 메모리에 떠 있으면서 리소스를 잡아먹는데 또 자동으로 이제 닫히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실행을 한번 하면 인풋을 왜 쓰냐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안 닫히고 그냥 정지 상태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좀 이제 이게 제가 실행하는 환경에서 이게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없는 환경으로 이제 페이지 렌더링이 되면은 굳이 이거를 작업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날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할게요. 조금 더 화면을 키워드리죠. 이랬을 때 검사점, 이거 검사점 눌러주세요. 검사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웹 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검사점을 찍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이 버튼을 한번 엑스패스로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하고 그거 엑스패스를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즉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플렉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태그를 숨겨놓거나 보이기는 하는데 핸들링이 클릭이 안 되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했을 때 카피의 엑스패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엑스패스 편하게 보십시오. 카피 엑스패스를 하고 제가 여기서 닫고 드라이버 파인드 엘레멘트에서 바이의 엑스패스 인풋이 이게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엑스패스 눌렀는데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건데 제가 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혹시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자,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검사점 닫기 이거를 카피 엑스패스에서 여기서 붙여넣고, 그러면 이게 원론적으로는 엑스패스가 가장 마지막 핀포인트로 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뜨긴 뜹니다. 뜨긴 뜨는데 5초 기다리고 닫혔네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태그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이거를 연습을 할 때는 이게 이 클릭하는 정보로 안 됐어요. 이 버튼 태그를 했을 때 안 됐어가지고 잘 되네요.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버튼 태그를 안 됐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냐면, 자, 이거를 지금 안 누르고 다시 한번 할게요. 굳이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검사점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거나 F12를 눌러서 검사점을 누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팝업 언더바 트래블 클럽을 들어가서 레이어 들어가가지고 이 레이어 안에서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가 클릭이 되거든요. 클릭을 하고 이거 있죠. 이거를 다시 백을 누르면
이 상태로 돌아가요. 이걸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상 없이 잘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뭐 저도 훨씬 더 여러분들과 하는데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야 뭐 더더욱 뭐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죠. 자, 그러면 이제 타임슬립으로 한 2초 정도 쉬어주고 2초 정도 1초 쉴까요? 1초? 그 다음에 도착 버튼을 클릭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도착 버튼을 클릭을 할 건데 이 도착 버튼이 뭔지 한번 보려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검사점 누르고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럼 보통 이 버튼 태그가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버튼 태그를 보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 엑스패스를 눌러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쵸?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헛다운표를 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도착 버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find element 죠 단수계 해서 엑스패스 우리는 여기서 엑스패스만 거의 갈 거예요. 여기서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쵸? 그리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도착 버튼을 클릭을 할 거고 한 1초 쉬어줄까요? 그쵸? 그 다음에 여행지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기 전에 한번 인풋으로 한번 정지를 시켜주고 한번 실행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닫기 눌러주고 예, 지금 도착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어떤 걸 누를 거냐면 여기에 오사카를 칠 거예요. 오사카를 치고 이 간사이 국제공항을 있는 걸 포함을 할 건데 그러려면 여기서 다시 검사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검사점 찍어서 이걸 찍었을 때 인풋 태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봐서 인풋 태그가 있는 걸 마우스 우클릭 카피 엑스패스에서 일단 여기에 우리 또 우리 전략으로 또 붙여넣고 그쵸? 그리고 간사이 국제공항이라고 했죠, 여러분. 간사이 국제공항. 그죠? 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거를 다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일단 잡아 놓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엑스패스에서 어떠한 태그에 있는 정보가 포함됐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있을 때 오사카 있을 때 지금 이 오사카에서 자 오사카에서 있잖아요. 그럼 i 태그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i 태그가 지금 i 태그에 있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이거 여기 있죠? i 태그 안에 간사이 국제공항에 있는 거 포함을 어떻게 하냐? contains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contains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간사이 국제공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를 클릭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간사이 국제공항 있으면 이제 바로 간사이 국장 이제 이해하시 걸로 이해하고 다시 드라이버 find element 해서 네.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엑스패스 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예요? 우리 인풋 태그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다 붙여넣죠. 붙여넣고 여기서 샌드 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오사카를 입력을 할 거예요. 오사카를 입력을 하고 타임슬립을 한 11초 쉬어줘요.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여기서 드라이브에 find element에서 by express인데 우리 아까 어떤 거였죠? 여기 지금 슬러시 두 개를 하면은 i 태그가 있는 건 모든 걸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괄호라고 해야 되나? 대괄호인가요? 이 대괄호를 열고 contains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하고 다시 괄호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콤마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에러가 나는 게 왜 그래요? 같은 콤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콤마. 그러면 이 콤마가 양쪽에 호따옴표가 있으면 죄송해요. 호따옴표예요. 호따옴표가 있으면 가운데는 어쨌든 겹치지 않게 쌍따옴표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된 이거 이해되시나요?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 간사이 국제공항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오사카의 공항을 선택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돼요. 1초 쉬어주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시작을 한번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하면 자 닫기를 누르고 오사카 치고 일본. 네, 여기까지 일단은 나왔죠. 네, 잘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이제 우리 가는 날을 찍어 볼까요? 가는 날을 찍는데 가는 날을 찍는 것도 똑같아요. 버튼을 누를 거기 때문에 카피 엑스패스 버튼 있는 거 자, 화면 다시 키워 드릴게요. 보시죠. 버튼 있는 거 카피 엑스패스해서 여기 일단 붙여 넣어 놓을게요. 붙여 넣어 놓고 다시 어떻게 이용할 거냐? 드라이버 find by express에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은 클릭을 하고 그러면 화면이 뜨겠죠. 다시 드라이버 타임 슬립 해서 1초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오죠. 자, 닫기 누르고 오사카 네,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제 갈 거예요? 설날 연휴 때 가고 대체설 공휴일 설날 마지막 날 올 거예요. 그걸 찍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다시 검사점 찍어주세요. 검사점 찍어주시고 여기서도 다시 엑스패스의 문법을 다시 활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20일이라는 지금 컨텐츠가 딱 일치하는 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일치하는 거 확인하려면 텍스트가 21인 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태그 이름이 B라는 거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다시 이 B 태그 안에 텍스트가 20일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느는 표시로 해가지고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20일이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일이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전체에서. 그래서 그 20일이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인덱싱이 첫 번째로 되는 것만 체크를 할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 자, 드라이버 find by 어떻게 하죠? 엑스패스에서 여기서 엘레멘츠로 할게요. 일단 엘레멘츠로 하고 B 해서 텍스트가 그쵸? 같다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다 표시는 20일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20일이 있다면 20일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2021년, 2022년, 2021년 1월 22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20일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다른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몇 개가 있는지 프린트가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20일이 막 쓰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를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한 거고, 자, 여기서 우리는 0, 첫 번째 있는 거를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첫 번째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있는 것만 체크를 하고 클릭을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타임, 슬립 1.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알맞게 잘 들어간다면 도착 날짜도 동일하게 하는데 날짜만 도착 날짜만 숫자만 바꿔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오사카 치고 하고 날짜 20일 20일 찍었죠. 지금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돌아오는 날짜는 24를 찍으면 지금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24일로 바꾸는 거죠. 그쵸? 24일로 바꿨을 때 다시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반환점 돌았고 지금 이것만 찍으면 바로 이제 우리 항공권 검색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지. 21일, 24일 하고 항공권 검색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완료가 됐어요. 지금 오류 없죠? 오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항공권 검색에 대한 그거는 자, 여기 동일한 환경으로 했을 때 왜 이러죠?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똑같이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카피 엑스패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항공권 검색을 다시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express에서 이걸 그대로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는 한 타임슬립을 한 10초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데 저는 10초 정도 두는 게 우리가 항공권을 딱 정보를 불러올 때 이제 정보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렌더링이 완벽히 될 때까지 클릭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하면은 우리 이제 일본 지금 오사카까지 가는 비행 항공권을 정보를 추출을 이제 쭉 이제 정보를 게더링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했을 때 20일, 24 항공 검색까지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떴죠. 와, 일단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정보를 일단 가져와야 되죠. 그쵸? 이 정보를 다 가져오는데 제가 가져올 거는 에어서울 이거 그리고 이 정보 그리고 이 정보 뭐 이 정도면 그냥 다 가져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 다시 이 환경이 됐고 검사점 환경이 됐고 자, 에어서울 이제 먼저 찍어 볼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크롤링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해요. 자, 우선 이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은 지금 클래스가 concurrent 언더바 concurrent 아이템 컨테이너에서 이 값으로 표현돼요. 이 값 보이시죠?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리저트가 좀 떠 있네요. 공백이. 그럼 이거 점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면 좀 붙여놓죠.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전체. 예,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체로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항공사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네요. 제가 이게 에어라인 클래스가 에어라인인 거를 우리가 찾으면 찾았네요. 그러면 항공사는 에어라인으로 클래스가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지금 출발 귀국이거든요. 보세요. 저는 근데 출발 귀국에서 이건 다 따로따로 가져오지 않고 이 출발 귀국을 뭉뚱그려서 그냥 다 가져올게요.
보이시죠? 출발 웅뚱그려서 다 가져오는데, 근데 이걸 따로따로 가져올게요. 왜냐면 출발랑 귀국은 분명히 다른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가져오는데, 근데 클래스는 동일하거든요.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랑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복수개를 쓰는데 인덱싱으로 분류해야겠죠. 여긴 첫 번째니까 인덱싱 0, 이건 두 번째니까 인덱싱 1. 그쵸? 인덱싱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저는 출발은 0, 귀국은 1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넣을게요. 마지막 이제 카드 관련된 카드사랑 정보가 있는 거겠네요. 그 밑에 있겠네요. 아이템 프라임, 아이템 리스트 해가지고 아이템 페어였던 것 같은데 이거죠? 네, 이거 그냥 다 가져오죠 뭐. 클래스 네임, 그쵸? 가격. 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그럼 가볼까요 이제? 자, 리절트 전체 정보를 드라이버 파인드 엘레멘츠에서 by 클래스 네임 해서 concurrent 요건데 점을 하나 붙여주죠. 뒤에 있는 공백은 연결해 주려면 점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포문으로, 그럼 여기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걸 보셨잖아요. 엘레멘츠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리절트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쵸? 근데 리절트 값에 들어갈 때 먼저 try except를 먼저 넣어줄게요. 왜요? 선생님 왜 그래요? 이게 없으면 정보가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제 예전 쿠팡 영상 찾아보시면 정보가 없는, 배송 정보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품절 때문에 재고 없으므로. 그런 게 있을 때 이거를 프로그램을 종료되지 않게끔 try except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추출할 건데 우리가 에어라인 정보는 어떻게 해요? result find element, 여기 안에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find element를 추가적으로 이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 해서 우리 에어라인 요거 가져올게요. 텍스트 정보로. 그리고 스타트 타임, 출발이죠. 출발 시간은 어떻게? 똑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라우트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인덱스는 뒤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붙여주고 엘레멘츠를 넣어준 다음에 뒤에 인덱스 0 하면 출발 시간이 될 거고, 도착 시간은 리턴 타임으로 할게요. 리턴 타임을 해서 이거 1로 바꿔주고, 그쵸? 그리고 우리 텍스트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가격 정보는 여기다가 다시 뭐 이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 아이템 가격 정보를 이렇게 해서 붙여 넣어주면 텍스트 정보가 나오는데, 궁금하네요 저도. 그러면 프린트 함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에어라인 해서 스타트,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것 같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딱 하면 자, 닫기 오사카 치고 21일 치고 24일 치고, 그리고 항공권 검색 누르면 정보를 쭉 가져오고요. 한 10초 기다려주고 정보가 이미 밑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쭉쭉쭉쭉 추출이 될 거예요. 네, 그죠? 너무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정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그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음, 이 정보를 제가 일단은 추출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는데, 이거에 관련된 뭐
DB를 이제 DB 저장을 한다거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위법입니다. 네이버 측으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그 일단은 측에서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크롤링은 위법입니다. 다만 교육용으로 테스트 환경 하에서 상대방 웹서버에 대한 부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단은 관대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정보를 DB화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제 가공해서 재판매를 한다. 그거는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모사와 모사의 양사 간에 소송은 걸려가지고 뭐 배상했던 사례도 있어요. 이게 개인한테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뭐, 뭐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는데 자 일단 닫을게요 이거. 그러면 일단 보시죠. 에어솔 시간이 이런데 자 지금 이렇게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이 텍스트 안에 이 계획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획 문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있고 글자가 따라라라 계획 문자 그리고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 지금 이 계획 문자 여기 계획 문자 있고 여기 계획 문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 라인마다는 빼지 말고 같이 붙여서 쓸 수 있게끔 리플레이스 처리로 파이썬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주냐? 리플레이스에서 여기서 계획 문자를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은 걸 복사해줘요. 복사해줘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제 따라라라 딴딴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라라라 정보가 이제 나와야죠. 네, 나왔을 때 딱 보셔도 항공사랑 지금 딱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금액은 가장 밑에 있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런 식으로 귀국 시간이죠. 출발 시간, 귀국 시간 이렇게 딱 분리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이제 각 항공사마다 분류가 되게끔 프린트에 이거 대시 표시를 한 100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끔 항공 F 문자의 포매팅을 한번 써볼게요. F 문자의 포매팅 어떤 걸 쓰냐면 F 문자의 포매팅이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여기는 이제 중괄호 처리해가지고 에어라인이 들어가 주세요. 그쵸? 그리고 다시 F 문자의 포매팅은 파이썬 3.6 버전 이상인가요? 그때부터 나왔던 거고 굉장히 문자의 포매팅을 편리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괄호 안에 그냥 내 변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너무 편하죠, 여러분. 자, F 문자의 귀국해서 여기는 end 아니다. 리턴 타임이죠. 리턴 타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 해서 프라이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F 문자의 포매팅을 넣었을 때 지금 이 항공사 출발, 귀국, 가격이 어떻게 이쁘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라란 딴 따라라라 1월 21일 24일 설날 땐 근데 요즘에 뭐 차례 잘 안 지내시는 분 가족들 많고 특히나 이제 명절 때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이 명절 기간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일본 가는데 왕복 63만 5천 원? 너무 비싸네요. 진짜 너무 비싸. 한 3배 하는 것 같아요. 최소. 뭐 쌀 때는 비수기 때는 뭐 4배 이상도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짜잔. 네, 이건가요? 아, 이거. 자, 보시면 에어서울. 제가 그냥 이 대표를 하나만 지금 비교를 할게요. 에어서울. 아, 대표가 아니다. 모든 정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대표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 항공사까지만 할게요. 딱. 그쵸? 레드. 에어서울. 이 정보예요. 에어서울. 이 정보인데 짠. 11시 에어서울 항공사 맞고 1시 10분 인천 15시 이거 간사이 국제공항일 거예요. 아마 KIX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항 1시간 50분 걸리고 10시 35분에서 12시 35분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도착하는 귀국 행위에서 성인 삼성 아이디 PT 카드, 펫 카드 왕복 64만 5,800원.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딱 정보가 추출이 됐어요. 그죠? 그 다시 한번 오렌지로 바꿔서 열항공사 한번 정보를 볼까요? 그럼 여기에요. 이건 뭐 항공사 카드 정보는 없네요. 그냥 자 열항공사 맞고 1시 2시 10분에서 3시 50분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데 이거 뭐지? 경유를 하네? 이건 타면 안 되겠네요. 인천에서 일본에서 간사이에서 그 인천 오는데 17시간 걸리는 거는 이거는 네. 저라면 안 타겠습니다. 일단 22시 25분 간사이에서 3시 50분까지 해서 플러스 1일이 여기 있네. 1일이 있어서 지금 경유구나. 1일까지 잘 지켰습니다. 아주. 그죠? 그리고 경유일 17시간 25분, 17시간 25분. 성인 왕복 제03 110 제03 성인까지 지켰을 때 네, 정확하게 잘 찍힌 게 보이시죠? 네, 어떠시나요? 기존에 네이버 항공사에 대한 정보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크롤링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했던 거에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추출이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데이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되게끔 했던 거고 그분들 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 방법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활용이라기보다는 이번 시간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웹 크롤링 학습이고 여러분들이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유익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제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분들의 유능하신 그분들의 강의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크롤링은 한데 어렵지 않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마치 프로그래머로 굉장히 뭐 하이 퀄리티의 고급 어드밴스드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뭐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뭐 내가 한 30만 원 이내에 항공사가 떴을 때 나는 거기에 가야겠다 싶으면 이거를 뭐 SMTP 발송을 해가지고 메일로 발송시키기 위해서 내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뭐 슬랙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자동으로 발송을 해서 내가 바로 해당 시점으로 크롤링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항공권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옵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예전에 사실 이러한 그 크롤링 기법으로 어떤 이제 뭐 오픈 이제 이커머스 제품을 그냥 좀 싸게 구매를 하려고 좀 자동으로 뭐 예를 들면 주매 뭐 5분 10분 단위로 이런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 하한가를 이제 상한가를 미만으로 금액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크롤링은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이 자신이 가진 이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재가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활용해 가지고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구매하고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크롤링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뭐 강의 부분도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내용적으로 전달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 뭐 제목 안에 있는 내용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양지해 달라고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차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번 강의는 사실상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리고 한창 여행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해서 조금 길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이제 돌아오는 주면은 이제 설이네요. 구정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